안녕하세요. 꿈을 읽어주는 스르륵이에요. 지금부터는 오직 당신의 평온한 쉼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의 목소리를 따라 포근한 이야기 숲으로 들어와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들녘에는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마당 한켠 감나무에는 홍시가 탐스럽게 매달려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사르르 날리고 어디선가 국화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마을 곳곳의 굴뚝에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과 어우러지고 마을 전체가 따스한 안개에 감싸인 듯 포근해 보였지요. 이 마을 끝자락 대나무 숲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면 기와 지붕이 단정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뒷안에는 작은 텃밭이 있어 배추와 무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 집에는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 귀가 조금 어두웠지만 늘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지요. 주름진 얼굴에 깃든 온화함은 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나 편안함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지요. 볼이 복숭아처럼 발그레하고 눈매가 초승달처럼 고운 새색시였습니다. 이름은 분이라 하였는데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도 잘하고 음식 솜씨도 뛰어났답니다. 오늘 밤 그 따스한 초가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누워 눈을 감고 천천히 귀 기울여 주세요. 늦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꽃가마 하나가 들어섰지요. 가마꾼들이 어깨에 맨 가마는 살랑살랑 흔들렸고 그 안에는 새색시 분이가 곱게 단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연지곤지를 찢고 족두리를 쓰고 다홍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친정어머니가 싸준 말린 대추와 밤이 들어 있었지요. 아이고, 새색시 온다. 마을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들은 가마 뒤를 따라다니며 깔깔거렸고 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지저댔지요. 분이는 가마 안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떨리기도 하였지요. 이제 곧 시어머니를 뵙게 될 터였습니다. 가마가 시댁마당에 도착하자 하인이 발판을 놓아주었습니다. 분이는 조심조심 가마에서 내려 땅에 발을 디뎠지요. 흙바닥이 보드라웠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시어머니 될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흰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지셨지요.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손짓을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따스했습니다. 분이는 마당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듯 말 듯 깊이 숙였다가 천천히 일어났지요. 오느라 고생 많았겠구나. 배가 고프지 않으냐?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분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가마를 타고 오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몸쪽 막순이가 상을 들여왔습니다. 상 위에는 따끈한 흰밥과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와 간장게장이 놓여 있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천천히 먹거라. 급할 것 없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분이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술 떴습니다. 밥알이 찰지고 고소했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을 한 모금 마시니 속이 따뜻해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분이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방귀였지요. 분이는 어릴 때부터 방귀가 유난히 세고 잦았습니다. 한번 방귀를 뀌면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친정집 뒷란의 닭들이 놀라 날개를 퍼덕일 정도였지요.
바람 또한 어찌나 센지 빨래가 날아가기도 했답니다. 친정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습니다. 분아, 시집가면 방귀 조심해야 한다. 절대 시어머니 앞에서는 끼면 안 된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가마를 타기 전부터 꾹꾹 참고 또 참았지요. 지금도 뱃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새색 씨가 첫날부터 방귀를 뀌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나니 몸종이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랫목에는 이불이 뽀송하게 펴져 있었고 벽에는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지요.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분이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소미불이 구름처럼 포근하게 몸을 감싸주었지요. 내일부터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지. 분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은 여전히 부글부글거렸습니다. 분이는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는 힘껏 참으며 잠이 들었답니다. 달이 중천에 떠올랐고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건드리자 딸랑하고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분이의 시집살이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분이는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여명이 희미하게 비쳤지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분이는 부지런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지. 분이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렸지요. 장작이 타들어가며 도란도란 소리를 냈습니다. 불빛이 어두운 부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쌀을 씻어 솥에 안치고 된장을 풀어 찌개를 끓였습니다. 냉이를 다듬어 무치고 시래기를 볶았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아이고, 벌써 일어났구나.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듯 눈을 비비셨지요. 예, 어머님, 아침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기특하구나. 첫날부터 일이 부지런하니.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분이의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지요. 어젯밤부터 참고 또 참은 방귀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지요. 안 돼, 참아야 해. 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행히 소리는 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지요. 얼굴이 왜 그리 붉으냐? 어디 아프냐?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불 앞에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분이가 얼버무렸습니다. 그래, 불 앞은 뜨겁지. 잠깐 마당에 나가 바람 좀 쐬거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고 상쾌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지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분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닭들이 꼬꼬댁거리며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산봉우리가 보였는데 그 위로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지요. 하늘이 분홍빛에서 주황빛으로 다시 파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분이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잘할 수 있어. 꼭 잘해내야 해. 그렇게 다짐하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답니다. 아침 식사 후 분이는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가 흙바닥을 쓸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지요. 낙엽을 한데 모아 구석에 치우고 장독대 뚜껑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야무지셔서 바늘이 천 사이로 쏙쏙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분이가 마당 쓸기를 마치고 대청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뭘 만들고 계세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느질에만 열중하고 계셨지요. 어머님? 분이가 조금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응? 뭐라고 했느냐? 뭘 만드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분이가 시어머니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 이거. 내 버선을 만들고 있지. 날이 추워지면 발이 시릴 테니.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귀가 많이 어두우시다는 것을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하면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 배에서 소리가 났는데 못 들으셨구나. 분이는 살짝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께 더 가까이 다가가 또박또박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제 버선을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분이가 시어머니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고맙긴. 며느리 버선 만드는 게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바느질을 계속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괜찮아. 넌 쉬어라. 어제 먼 길 오느라 피곤했을 테니.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주름이 많았지만 움직임은 능숙하고 정확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나올 때마다 실이 팽팽하게 당겨졌지요. 마당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대청마루에 놓인 수수깡 발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지요. 분이는 문득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이렇게 바느질을 잘하셨지요. 분이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분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요. 분이는 화들짝 놀라 배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느질에 열중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못 들으신 것 같았지요. 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배가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어디 가서 몰래 끼고 와야겠다. 분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뒷간에 다녀오겠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뭐 어딜 간다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뒷간이요, 어머님. 분이가 조금 더 크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다녀오너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분이는 후다닥 대청마루를 내려가 뒤란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란에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배추와 무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고 그 옆에는 파와 마늘이 심어져 있었지요. 담장 너머로 대나무 숲이 보였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댕잎이 서걱서걱 소리를 냈습니다. 뒷간은 텃밭 끝에 있었습니다. 분이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요. 여기서 살짝 끼고 가면 되겠다. 분이는 안심하며 배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웅! 어마어마한 소리와 함께 방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바람이 어찌나 셌던지 텃밭의 배추가 흔들리고 담장 위에 앉아있던 참새들이 후두둑 날아갔지요. 대나무 숲에서도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동시에 배가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았던지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지요. 분이는 후련한 마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지금 무슨 소리지? 이웃집 안악의 목소리였습니다. 분이는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요. 바람 소리 아니야? 다른 안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치고는 너무 크던데. 글쎄, 이상하네. 안악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큰일 날 뻔했네. 분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심조심 뒤란을 빠져나와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대청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지요. 다녀왔느냐?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예, 어머님.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마당에 조금 먼지가 인다. 물 좀 뿌려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분이는 두레박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마당에 뿌렸습니다. 흙바닥이 촉촉해지며 먼지가 가라앉았지요. 물 뿌리는 소리가 좌르르 울렸습니다.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못 들으셨어. 분이는 안도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몰래 끼러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졌지요. 닭들이 양지 바른 곳에 모여 깃털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밥상을 차리고 빨래도 깨끗이 하고 바느질도 열심히 배웠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해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분이는 참 야무지고 부지런해. 시어머니가 이웃 안악들에게 자랑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에게는 갈수록 커지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귀 때문이었지요. 분이는 시어머니 앞에서 방귀를 뀌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참았습니다. 뒤란에 갈 때마다 몰래 끼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참으면 참을수록 배가 빵빵해지고 온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분이는 밥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갔습니다. 그릇을 씻는데 문득 어지러움이 밀려왔지요. 눈앞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그릇을 내려놓고 아궁이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분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궁이의 불빛이 분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요. 눈 밑에 그늘이 지고 볼도 예전보다 홀쭉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야 괜찮으냐?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 예, 어머님. 잠깐 어지러워서요. 분이가 얼른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셨습니다. 열은 없구나. 하지만 얼굴빛이 좋지 않아. 요즘 밥도 잘 못 먹는 것 같았던데.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봅니다. 분이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몸이 안 좋으면 안 되지. 오늘은 일찍 자거라. 설거지는 막순이한테 시키마. 시어머니가 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지요. 분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분이는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달빛이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하게 방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분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떻게 해야 하지?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딸랑 울렸지요. 분이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분이의 남편 돌쇠는 장사를 하러
먼 장터에 가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 돌쇠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게에 물건을 잔뜩 지고 마당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마중을 나오셨지요. 어미, 다녀왔습니다. 돌쇠가 절을 올렸습니다. 오냐 고생했다. 장사는 잘 됐느냐?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예, 덕분에 잘 됐습니다.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돌쇠는 짐을 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가 방에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분이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여유여 보였지요. 분아, 왜 이리 야위었어? 어디 아픈 거야? 돌쇠가 놀라 물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돌쇠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저녁밥을 먹고 나서 돌쇠는 분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분아,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지? 분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더 참다가는 정말 병이 날 것 같았거든요. 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저 방귀를 잘 껴요. 방귀? 돌쇠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방귀가 세고 잦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서 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참았는데 그게 몸에 안 좋은가 봐요. 분이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야? 그런 걸로 고생하고 있었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귀가 어두우셔. 방귀 소리쯤은 못 들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참지 마. 돌쇠가 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남편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 방귀를 뀌는 건 마음에 걸렸지요.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분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괜찮으실 거야. 돌쇠가 말했습니다. 분이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따뜻하고 든든했지요. 정말 좋은 남편이야. 분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창호지 문을 흔들었지요.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조금 마음이 편해져 남편 곁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돌쇠는 분이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해가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계셨지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돌쇠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이 있다고? 시어머니가 귀를 기울이며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분이 일로요. 돌쇠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이도 돌쇠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분이가 어디 아픈 게냐?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픈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돌쇠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어릴 때부터 방귀가 좀 센데요. 시어머니 앞에서 끼면 예의에 어긋날까 봐 계속 참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돌쇠가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얼빠진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허하고 웃으셨지요. 방귀? 방귀 때문에 그랬단 말이냐?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예, 어머니.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분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며느리야, 고개 들어보거라. 시어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어미 귀가 어두운 건 너도 알지?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예, 어머님. 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방귀 소리 같은 건 못 듣는다. 그러니까 네가 방귀를 뀌든 말든 내가 뭘 알겠느냐?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앞에서 그런 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요. 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의? 그까짓 것 가지고 몸을 상하면 그게 더 예의에 어긋나는 게지. 내 몸이 건강해야 이 어미를 잘 모시는 거 아니겠느냐? 시어머니가 분이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분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제부터는 편하게 지내거라. 시어머니가 분이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돌쇠는 어머니와 아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빛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지요. 마당에서 닭이 꼬꼬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분이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너무 참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때 뱃속에서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 또 오는구나. 분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살짝 힘을 풀었습니다. 푸웅! 방귀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바람이 어찌나 셌던지 아궁이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또록또록 났지요. 분이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어머, 불이 이렇게 잘 붙네. 분이는 신기해하며 솥을 확인했습니다. 물이 금세 끓기 시작했지요. 점심때가 되어 밥상을 차려 대청마루로 들고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돌쇠가 앉아 계셨지요. 오늘 국이 유난히 뜨끈하구나. 시어머니가 국 한 술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게요? 불이 잘 붙어서요? 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돌쇠가 분이를 보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분이도 살짝 웃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이의 방귀는 뜻밖의 곳에서 쓸모가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 때 잎사귀를 날려버릴 수도 있었고 빨래를 말릴 때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었지요. 하루는 지게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는 돌쇠 뒤에서 살짝 방귀를 뀌었더니 돌쇠가 술술 올라갔습니다. 분아, 내 방귀가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부끄럽기만 하던 방귀가 이제는 작은 재주가 된 것 같았지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방귀 소리를 못 들으셨습니다. 분이가 낄 때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다고만 생각하셨지요. 오늘은 바람이 참 자주 불구나. 시어머니가 대청마루에 앉아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분이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지요. 예, 어머님. 가을 바람이 좋네요. 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볼에 다시 불그스름한 기운이 감돌았고 눈도 반짝반짝 빛났지요. 몸도 예전처럼 건강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를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많이 좋아졌구나. 다행이야, 다행. 시어머니가 분이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들녘에는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논두렁에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하늘은 높고 파랗게 맑았습니다. 추수철이 되자 온 마을이 분주해졌습니다. 분이네 집도 마찬가지였지요. 돌쇠는 이른 새벽부터 낫을 들고 논으로 나갔고 분이는 새참을 싸서 들고 갔습니다. 광주리에는 주먹밥과 깻잎쌈, 동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자기로 곱게 덮어 머리에 이고 논으로 향했지요. 논두렁 길을 걸으며
분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메뚜기가 풀숲에서 팔짝팔짝 뛰어다녔고 잠자리가 하늘을 맴돌았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벼이삭이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분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논에 도착하니 돌쇠가 땀을 뻘뻘 흘리며 별을 베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새참 가져왔어요. 분이가 소리쳤습니다. 돌쇠가 허리를 펴고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왔어. 배가 고팠는데. 돌쇠가 논두렁으로 나와 앉았습니다. 분이가 보자기를 풀어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돌쇠는 주먹밥을 집어들어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지요. 맛있다. 돌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분이는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주먹밥 하나를 집어들어 먹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무언가가 굴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 커다란 호박이었지요. 누군가의 밭에서 굴러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호박은 점점 빠르게 굴러와 곧 논으로 들어올 기세였습니다. 저거 봐라.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분이도 호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대로 가면 베어둔 벼단을 다 밟고 지나갈 것 같았지요. 분이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힘껏 방귀를 뀌었지요. 푸웅! 강력한 바람이 불어 굴러오던 호박이 멈추었습니다. 아니, 멈추는 것을 넘어 뒤로 굴러갔지요. 호박은 언덕 위로 다시 올라가 덤불 속에서 멈추었습니다. 돌쇠가 입을 딱 벌리고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아, 네가 방금 어쩔 수 없었어요. 볕단이 다 밟힐 것 같아서요. 분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돌쇠가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네, 방귀 덕분에 추수를 잘 끝내겠구나. 분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벼이삭이 노랗게 빛나며 흔들렸지요. 메뚜기가 풀숲에서 노래하고 하늘에는 기러기떼가 줄지어 날아갔습니다. 평화로운 가을 풍경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분이네 집 마당은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지붕에도 장독대에도 감나무 가지에도 소복이 눈이 쌓였지요. 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갔습니다.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났지요.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야, 추운데 왜 나와 있느냐?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부르셨습니다. 눈이 예뻐서요, 어머님. 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어와서 따뜻한 거 마시자꾸나. 시어머니가 손짓하셨습니다. 분이는 눈을 털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랫목에 불이 지펴져 있어 따뜻했지요. 시어머니가 대추차를 끓여주셨습니다. 대추의 달큰한 향이 방 안에 퍼졌지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분이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맙지. 네가 와서 이 집이 훨씬 따뜻해졌어.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집 온 지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긴장되었지만 이제는 이 집이 진정한 자신의 집처럼 느껴졌지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참 좋으셨습니다. 귀는 어두우셨지만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넓고 따뜻하셨지요. 어머님, 저는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복? 시어머니가 귀를 기울이며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님을 만난 복이요. 분이가 시어머니 가까이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나도 네가 와서 참 좋다. 이 늙은이 외롭지 않게 해주니까. 시어머니가 분이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창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나풀나풀 춤을 추듯 내려앉았지요. 세상이 온통 흰소미불을 덮은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장작 타는 소리가 도란도란 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지요. 분이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행복하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대추차의 달콤한 향이 은은하게 퍼졌지요. 창밖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렇게 분이의 행복한 시집살이는 계속되었답니다. 방귀 때문에 걱정하던 며느리 분이와 귀는 어두우셨지만 마음은 따뜻하셨던 시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때로는 우리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분이의 방귀처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 주느냐겠지요. 자, 이제 눈을 감아도 좋아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도 첫눈 내리던 분이네 집처럼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